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죠. 뭐 마침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 5월달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되게 밀접한 그죠? 월인 같아요. 5월달. 그래서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일단은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뭐 5월 말까지 하는데 여기 일단 신고납부 중간애납 있네요. 중간애납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중간애납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 개인 소득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리 내는 제도예요.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혀 부담 안스러운데 우리 법은 하여튼 조금 중간에 내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언제까지 내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중간애납 기간이라고 하죠. 중간 애납 기간은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야. 상반기, 우리 5월달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죠? 5월달에 우리 소득세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6 해보세요. 플러스 6. 법인세는 중간 애납 기간에 2달 있다 하고요. 얘는요, 지금 여기, 그죠? 종합소득세 6개월에서 5개월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뭐예요? 6개월 상반기에 대해 지나고 5달 있다가 하는 거야. 그럼 11월 말까지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5월 달에 뭐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6개월 지나서 한 번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근로소득자는 중간 내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미리 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근로소득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중간 내납 대상은요, 오로지 뭐예요? 사업소득자만 해당이 돼요. 근로소득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11월 말에 일정 중간 애납을 한 상태라고요. 내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뭐예요? 신고할 때 기납부로 빼서 나머지 거를 차가감 납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사업소득자만 그죠? 우리 중간 애납이 있습니다. 중간 애납이 있다. 근데 사업소득자 중에서 이런 자는 안 해요. 소규모 사업자는 그럼 소규모 사업자는 수익 금액이 4,800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얘기해요. 간이와 똑같아요. 소규모 사업자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수익 금액이 4,800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얘기해요. 이런 소규모 사업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어떤 기준 금액이 있으면 일정한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있으면 이 기준금액 위로는요 일반 과세자고 밑으로는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중 이렇게 되죠. 간편하고 일반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그레이드가 요 중에서 또 일정한 금액을 딱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반 중에 여기 이제 일반이라고요. 여기 이제 간편이라고요. 그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제 성실사업자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고, 그 위가 뭐예요? 성실사업자, 이렇게 되죠. 간편장부 대상자도 일반적인 간편도 있고요. 너무 요 금액이 4,800이라고. 요 미만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딱 기준으로 해서 요 위가, 이게 일반 복식이죠, 복식부기. 일반의 복식부기가 뭐죠? 간편장. 요 부분이 복식이란 말이에요, 복식부기. 여기는 간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복식부기 사업자 중에서 2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레이드가. 일반적인 복식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이라는 제도가 있다고요. 뭐 엄청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업자, 그건 아닌데, 이름을 성실 사업자라 해요. 혜택을 좀 줘요. 근데 되게 귀찮은 제도예요. 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다는 제도가 되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우리 과세관청은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세무사가 요 장부를 검토해가지고 성실하게 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가 있다. 그게 바로 성실신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4,800 미만인, 그죠? 사업자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아예 중간 예약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속이면서. 안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 연합세액이 있잖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에 반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적으면
30만 원 미만이라면 이 소액이라고 보고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 부징수제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이런 사람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원칙이, 어떻게 중간에 납하는 게 원칙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을 해요. 실적 기준. 직전 연도에 내가 얼마를 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납부세액이 4천이라면 4천만 원 냈다면 11월 달에 뭐 2천만 원이 그죠? 고지가 된다. 그죠? 중간에랑 고지 납부가 되죠. 고지서가 오면 그걸 내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고지 납부가 아니고 이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원칙은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신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고요. 다른 의미죠. 고지 납부는 고지서가 세무당국에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볼까요? 두 개를 좀 구분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법인세하고 중간 애납제도가 있는데요. 중간 애납은 법인세법에도 있고요. 소득세법에도 있죠. 이제 규정이 똑같은데요. 근데 요거는 법인세는 이제 신고 납부예요. 원칙이. 신고 납부다. 그죠? 법인세 중간 애납은요, 신고 납부야. 고지서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개인사업자는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신고 납부가 아니고 고지 납부라고, 고지. 고지서가 오잖아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온다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만약에 4천 했다고 하면 2천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온다고요. 그럼 그걸 내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 지금 작년에는 장사를 잘해가지고 많이 냈는데 올해는 뭐야? 코로나 때문에 형편없다. 그러면 예상세액이 뭐예요? 상반기에 보니까 형편없으면 지금 있잖아요. 2천만 원 고지되면 나는 이거 올해 장사해보면 1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2천만 원 내고 환급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 납부를 허용해서 나의 사정을 알려가지고, 아, 너 이런 아픔이 있어? 좋아. 그럼 고지서 필요 없고 네가 신고 납부를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납부를 또 가능하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에 신고 납부를 허용해 주냐면 요 경우고, 신고 가능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 애납 기준, 상반기에 있죠. 추정한 세액 금액이 중간 애납 기준액에 있죠. 30%를 미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상반기를, 그죠? 여기 사례를 해서 중간 애납 기준 상반기에 추계세액이 있죠. 가계산하니까 50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얼마가 부과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그죠? 고지서가 온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형편없어서 500, 가계산이 50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2천을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 것보다 그냥 나는 지금 요번에 너무 힘들어요.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요 금액 있잖아. 요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500이 뭐예요? 500만 원이 지금 2천만 원 있잖아요. 낸 거에 비율이 얼마 되죠? 25%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30% 정도 미달하면 요거는 신고 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요 정도로 내가 그 금액이 너무 이제 힘들어요 정도가 되면 이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요거는 선택 옵션이다 이 말이야. 30% 기억합니다. 30% 50% 안 해요. 30%가 나와요 가끔. 요거 지금 내가 신고 납부할 때 요거 30% 요거 비율이 나온다고 가끔. 50% 안 해요. 30%를 그죠? 예, 미달한다면 그 30%의 기준을 제가 예를 들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25% 되니까 이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선택인데 강제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 강제는 뭐냐면 반드시 네가 신고 납부해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너가 원칙은 고지 납부인데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데 가능은 이 사람은 옵션이 되는 거고 얘는요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우리 복식부기 업무자인데 중간에 애납소득 기준이 없는 사람 있죠. 뭐 작년도에 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작년도에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납부세액이 없으면은
50%를 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반기 때 분명히 너는 소득이 있을 거니까 얘는 그죠? 반드시 그죠? 예,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만큼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원래는 고지납부가 원칙인데 이제 신고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규정이 그저 작년도에 조금 바뀐 거예요. 강제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강제자가 작년도 올해 세법 개정은 아니고요. 2019년도 개정 세법에 강제자가 명문화됩니다. 예전에는 신고납부를 가능하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요거는 신고납부를 네가 그냥 고지납부 안 된다 이거. 요 사람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강제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한번 볼게요. 확정신고는 말 그대로 우리 5월 말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관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요. 신고 행위가 과세표준 확정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표가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결손이 났다는 걸 신고해야지 2월 결손금을 확인받고 이후 기간에 소득이 있을 때 깎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 서류 중에서 재무제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무제표가 아닌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합계잔액 시단표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부속맹세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하고 했을 때, 그죠? 필수 서류 중에서 다른 거 우리 여러분들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였지 조정계산서 등이 첨부 안 하면 무신고 된다고 하잖아요. 법인세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법인세에서 가장 필수 서류 중에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을 반드시 있죠. 첨부를 해야 되고, 다른 거는 기본이고, 소득세는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잖아요. 뭐를 첨부해야 돼요? 합산을 해야 돼요. 합산. 소득세는 합산이 최고 중요해요. 그죠? 여기에 필수서류가 합계잔액 시산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산. 합계잔액 시산표. 여기 필수서류다. 여기 조금 그죠? 법인세랑 소득세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첨부할 수가 없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런 걸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요것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모든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뭡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런 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런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거겠죠. 모든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 그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면 틀린 지문이죠. 왜?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자들은 요것만 제출하면 된다.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출제되니까 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의 면제라는 규정 볼게요. 5월달에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있죠.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안 해도 돼요 라는 면제 중 규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근로소득이 되겠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을 하기 때문에 5월달에 종소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소득도 있죠. 퇴직소득만 있다 하면 이거 신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퇴직금 받을 때 당연히 그죠. 원천징수로 종결하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징수죠. 그리고 과세 종결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공적연금은 우리 국민연금을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군인이랄지, 그죠? 교원이랄지, 그죠? 그런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얘기해요. 국민연금. 그럼 국민연금만 있으면 국민연금에 있죠. 우리 과세 형태가 공적연금은 1월달에 연말정산 하거든요. 공단에서. 그래서 이것만 있다라면 연말정산하고 가름되기 때문에 종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 그러니까 사업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 있죠. 여러분들,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업소득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학습지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 전부 다 우리가 사업소득자라고요. 그런 사람은 한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잖아요.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했다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보집이랄지 방판 이런 사람들이 그 보험회사랄지 방문 있죠. 다단계 뭐 판매원 이런 데서 받는 수당 있잖아요. 그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원천징수 한 걸로 연말정산에 다른 게 없다라면 그걸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이니까 합산해야 되니까 연말정산은 안 되고 합해야 누진이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두 개 있잖아요. 연말정산 대상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은요. 당연히 그죠.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누진을 한 적이 없잖아요. 따로따로 그냥 정산하는 거 합해가지고 누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이잖아요. 그죠?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이니까 분류소득을 이렇게 이걸 지워버려 보세요.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분류소득이잖아요. 이거 지워버리면 그죠? 그럼 근로소득이 되고 공적 요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이잖아요. 잃어버리면 똑같은 거니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혼재되어 있는 그죠? 복합적인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반드시 종소신고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죠. 자, 삼중전자에 재직 중인 비상권 임원으로서 그 비상권 임원이면 사회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쪽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죠. 근로소득이 있다고요. 자영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 중인 김희중 씨. 아니 자영업을 영위하면 뭐야?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위에 확정신고 의무 면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죠. 5월달에 종소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종소신고 안 해요? 종소신고? 해요. 다 해놨어요? 아니요. 그래. 아직 좀 시간이 있나? 성실은 몇 개 있어요? 소희 씨 성실은 몇 개 있어요? 저는 성실 하나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오늘 성실사업자도 얘기할 거니까 보세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여기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강릉상사에 근무하다가 단기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퇴직소득이 있다 이거잖아요. 퇴직소득만 있으면 5월달에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되고. 세 번째 볼게요. 3억 원의 정기예금에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이외에 소득이 없대요. 그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요. 분리과세 소득이잖아요. 그럼 이거 탈 때 일정 세금으로 과세를 종결했기 때문에 전혀 있잖아요. 분리과세에서 끝났는데 뭐 5월달에 종소를 왜 신고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근로소득만 발생 중인 이것도 연말정산 가름이니까 5월달에 종소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또 반드시 뭐야? 반드시 되게 아니 뭐야 그거? 이건 똑같은 건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누구이냐? 뭐 비슷하네요, 그죠? 약간만 자구만 좀 달라졌네요. 삼전전자에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다. 그럼 당연히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두 번째, 아직 퇴직금만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퇴직금만 있으니까 없고 이것도 1,000만 원이 이것도 없고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를 받고 있는 성부자 할머니는요. 사업소득자잖아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자니까 5월달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되게 쉽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조금씩 바꾼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런 문제 우리 10문제 중에 신고 납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쉽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 한번 살펴보죠. 우리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는 어떤 제도냐면요. 우리 모든 사업자, 이게 개인 사업자는요. 지금 소득세니까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의 현황 신고를, 사업자의 매출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끔 해요. 모든 거. 모든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 법은, 그죠?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신고한 사람들은 사업자 현황을 기신고한 걸로 봐서 신고 의무를 면제줘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를 빼면 결국은 사업자 현황은요, 신고한 걸로 봐주니까 결국은 대상이 되는 사람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들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게 대부분이에요. 뭐 제가 학원을 영위하니까 사업자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데 면세사업자가 가장 있죠. 중요한 신고가 바로 2월 10일 날 하는 그죠? 이 사업자 현황 신고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요. 면세사업자는.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과세관청은 5월 달에 종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세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세사업자의 신고 들어옴으로써 계략적인 세수를 알지만 면세사업자는 신고한 적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죠? 너의 작년도의 매출을 집계해서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예요. 옛날에 예적에는 1월 말까지였어요. 옛날에 1월 말 하고 2월 10일 날 연말정산했어요. 옛날에 예적. 1월 달에 바빠서 1월 달에 또 이사회 하면 어떻게 돼요? 2월 초에 이사회 하거든요. 결산해서 이사회 올리고 1월 달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제가 30대, 그죠? 30대 1월 달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1월, 그죠? 그래서 새해를